윤석열 장모한테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2년 구형 나가신 분. 아, 참. 이거 23억에 23억인데. 징역 3년. 이거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 근데 동업했다는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만 이 건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화장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윤석열 장모만 지금 쏙쏙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무려 그 공범들이요. 징역 4년 선고받. 예. 선고. 4년 선고. 윤석열 장모 지금 이게 중앙지검 주도라고 해도 징역 3년밖에 구형 못했고요. 황희도 2년이지 지금 뭐 다른 거 가져갔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살고 있죠. 검찰의 구형은 7년이었습니다. 뭐 이래?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립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 미치겠다. 그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거 포함한 7대 입시비리가 조작이라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징역 4년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구형을 3년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경심은 구형을 7년 해놓고 근데 오늘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이야기 먼저 할게요. 뭐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어리둥절했다는 뭐 이런 보도도 나오죠. 이제 재판장에서 어리둥절했다. 아니 내 사위가 전 검찰총장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어리둥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순둥절이라고 하죠. 네. 게다가 그분은 우리 사회가 대권 후보 야권 1인데 내가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윤석열 장모는 추징금도 없네. 그냥 구형만 있는 거네요. 진짜. 그리고 검찰은 지금 이제 이 검찰은 여러분들 말하는 지금 윤석열의 검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는 최강욱, 황희석 등 열린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이 고발해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기소한 사건이에요. 네. 이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했고요. 그건 아실 필요가 있고 문제는 오늘 윤석열이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말을 다른 정치인 정진석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놓는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근데 이거는 이런 말을 진짜 했는지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전한 이게 그대로인지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같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죠. 왜 안 할까?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윤석열이 이 말 한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이 직접 하면 구차해 보이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만 남기는 거. 우리는 헤드라인에서 정진석이라는 이름을 읽어볼 수가 없잖아. 네. 윤석열이 직접 한 것처럼 해서 사실은 그것도 똑같을 거예요.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 프레임에 혹시 빠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모가 이번에 3년 구형했잖아요. 네. 검찰이 한 거예요. 전 검찰총장께서 검찰이 기소하고 3년 구형한 걸 부정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조국내랑 아주 유사한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구형한 것만으로. 조국내는 안 그랬습니까? 네. 조국내는 기소한 것만으로 법무부 장관직 사퇴하라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대권 후보는 괜찮은가 봐. 그럼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저 진짜 특히 화가 났던 게 여기 장모 최모 씨가 표적 수사를 받은 피해자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 측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인다. 이 부분인데 당연히 정경심 교수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표적 수사라는 얘기를 어떻게 염치가 있다면 했을까? 이게 내로남불, 림로남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공정 정의 상식을 자기 키워드로 가져가려는 게 저는 아무리 그냥 생각을 해봐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나는 윤석열이 장모를 이렇게 편들 줄 몰랐거든요.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윤석열 장모에게 계속 무혐의 처분해줬던 검찰에 윤석열의 힘이 작동했냐 안 했냐의 문제거든요. 윤석열 장모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윤석열이 비호만 한 게 아니라면 윤석열과 별개의 문제예요. 더군다나 윤석열의 장모가 되고 나서부터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옛날부터 다른
사위 검사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내 장모는 15년장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를테면 나는 이게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 같다.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을 하는 순간 윤석열은 조국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15년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사업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떻게 그럼 윤석열 장모의 공범들은 다 처벌을 받고 윤석열 장모만 건건히 빠져나갔을까요? 그건 검사의 힘이죠. 윤석열이 아니라도 또 다른 검사가 있으셨잖아요. 약점 잡힐 일이 있었다면 아예 정치 시작도 안 했을 거야. 이게 이제 초장에 정치권으로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 입을 빌어서 이미지 전쟁하는 거지. 이제 그 용도로 써먹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엔 잘못한 거예요. 내 장모는 누구한테 15년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말은 안 먹히는 거든요. 오히려 장모가 이 무혐의 처분 받거나 불기소된데 나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남는 장사가 가까울 것 같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하네. 예전에 그리고 뭐 도곡동 땅이 어떻냐 그러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됐던 사례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신문이 단독 걸면서 단독 윤석열 야당 사선 권선동 만나 저녁 대선 얘기에 끄덕끄덕 단독. 너 단독 축대사니 이 새끼야? 아파트 말고? 요새는 단독이 그냥 혼자 쓰면 단독인가 봐요. 기사 여러. 근데 알고 보면 단독이 아니야. 왜? 윤석열내가 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 너희만 축해하고 머니투데이 주고 보면 조선일보 나와 있어. 그게 무슨 단독이에요. 대선 얘기 끄덕끄덕 그러면서 나 이게 윤석열은 지금쯤 이렇게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무슨 행사장 딱 갔다가 기자들 만나면 이재명처럼 백브리핑 기가 막히게 딱 하고 돌아올 정도 실력은 돼야지. 콘텐츠가 없으니까 이런 짓 하는 거고. 최민희 의원이 윤석열을 디스한 거를 신문이 좀 크게 써줬더라고요. 최민희 윤석열 어깨동무 사진에 강원도는 취해 복권 지역차별 논란. 뭐 이게 앞뒤 뭐 어쨌든요. 뭐 이건 뭐 중요하다고. 중요해. 왜냐하면 중요해.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는 그 사진이 문제예요. 방역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분이 이경숙 씨라고 하는 식당 주인이시잖아요. 네. 이 주인하고 이렇게 어깨에 동무하고 손 얹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방역 위반이고 이 사진보다 더한 사진이 여러 명이 턱 마스크 쓰고 찍은 사진이 있어. 그것도 있어. 예, 그 사진인데 그게 2시간인가 네. 3시간 만에 마스크 쓴 걸로 바뀌었어요. 네. 언론이 지금 그냥 그치. 만약에 이 자리에요, 이 똑같은 포즈를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 했다고 생각해요. 난리 났죠. 그리고 저 어깨 성지 감수성 이야기 야구 나오고 네. 난리 났죠. 그렇죠. 온갖 데에서 그리고 이제 의원님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5명 이상이 모여서 뭘 해도 여긴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취해복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어쨌든 뭐 그렇고 저는 한 분이 얘기한 게 맞아요. 이분이 딱 제가 가로 안에 넣었던 것까지 해줬어요. 네. 포인트가 진짜 이상하다. 저걸 문제 삼고 싶었으면 윤석열은 방역에서 열애냐고 했어야 한다. 제가 가로 안에 강원도 강원도는 그 방역이 느슨한가? 이 얘기였어요. 그게 반어법이잖아요. 네. 반어법인데 요거를 최민희가 강원도를 비하했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실패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안 되니까요. 네. 치외법권이라는 말은 비하가 아니에요. 되게 우대받는. 소도. 예. 소도 아니고 치외법권은 조도. 소도?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요. 청정 지역으로. 자, 근데 윤석열 씨가 답할 문제가 하나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 장모 이야기만 장모가 남들한테 15년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말한 이 거짓말 하기 전에 눈사롱 검사들 이제는 사과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지금 술접대 검사들 3명 징계 요청까지 했고 이 법적인 판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대검 국정감사에서 술접대 검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작년 10월 달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감찰 대상이냐. 최소한 김영란법 위반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국감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김영란법까지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법무부가 징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기소당한 검사도 있으니까 사과해야죠. 근데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이러다 보면요. 진짜로 약간 히틀러 프레임에 빠진다. 진짜로. 왜냐면요. 지금은 유연한 사람, 뭔가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먹히는 캐릭터가 될 텐데 윤석열한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거를 지키려면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겠다고 보는데 정치인은 검찰총장하고 달라 임마. 지두야. 그리고 아이고. 이게 이제 너무 언론을 믿으면 언론이 너무 보호를 하면 최소한의 예의도 못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건 사과하는 게 맞다.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국감에서 약속한 건데. 네. 그 장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야 이상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야. 장모는 10원도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권성동 통해서 하면서 검사들 그 룸사롱에서 더욱이 자기가 수사하는 대상으로부터 술 얻어먹고 그거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99만 원 세트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진짜로 그 사건 때 충격 먹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노무현 정부 이전 김대중 정부 이전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이 옛날에 얻어먹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최근에 얻어먹었다는 소리였잖아요. 네. 근데 그 검사놈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핸드폰을 다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나도 얻어먹었다. 그 낸분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 이게 현직 검찰총장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좀 부담스러워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든 못 물어봤다라고 그러면 뭐 일단 알겠는데 지금 이제 대놓고 저기 야권 만나고 있고 저쪽에서 대권 주자 1위라고 하면 왜 사과 안 하는지 조국 장관한테 탓할 게 아니라 여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근데 안 하냐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한다는 단독도 나왔으니까 뭐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윤석열이 지금 대선에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의 작전은 지금 그거예요. 최대한 늦추겠다는 작전이에요. 맞아요. 검증 안 당하겠다는 예. 거고 윤석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그 허접함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선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의원님 저 정도가 웃어주시고 저는 저 정도라는 말이 저 정도 이렇게 된 이게 저 정도가 아니라 각종 저 정도. 아젠다를 제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대선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각 그렇죠. 분야를 다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죠. 나 정도 하지 않으면 대선 나오지 말란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정도 레벨이 이재명이에요. 제가 안 나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생일이잖아. 뭐든지 용서되는 날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말한다. 자 계속하세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이 굉장히 폭이 좁은 공정이에요. 그런 법적 원칙에 대한 공정은 폭이 좁아요.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인정받으려면 정말 본인이 떳떳하게 장모 관련한 여러 의혹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아내 해야 됩니다. 관련한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주머니 세 개? 세 가지 그 비단 주머니, 급락 묘개가 있다. 이 말은 이거와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제3자의 화법을 통해서 뭐 떳떳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떳떳하지 못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윤석열 씨는 나오지도 못하고 안 나오지도 못하고 존재감은 드러내야 지지율은 안 떨어지고 지지율이 안 떨어져야 대선 주자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쓰리쿠션으로
자기 메시지를 내는 이런 방식은 역대 보지 않은 캐릭터예요. 정말 특이한 거예요, 이거. 대선 나가겠다는 사람이 전원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어디 가서 열공하고 뭐 속성으로 배우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요. 빨리 나오시고요. 이제는 겁도 안 나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은 새로 김호수 총장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씨 빨리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